안녕하세요, 로파행입니다. 한때 도시 유흥과 단기 숙박의 상징이던 모텔 산업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모텔뿐만 아니라 사실 전통적인 여관과 에어비앤비 등 전국적으로 숙박업계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업이 새로운 형태로 시장이 재편되는 흐름이 있었는데, 사실 모든 숙박업은 현재 수요 감소와 수익성 저하, 도심 불법 사업장 증가로 매출 나눠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여관 모텔 업주 수가 5년 사이 30%나 감소했으며, 한때는 붐이었던 산업이 정말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여행객들로 북적이던 제주에서는 지난해에만 541곳의 숙박시설이 폐업했습니다. 문을 닫은 방은 무려 3,000실이 넘고, 심지어 플랫폼 수수료와 예약 전쟁에 갇혀 업주들은 더욱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예약이 당연해지면서 구조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예전에 번화가에 있는 모텔이나 호텔을 가게 된다면 사장님이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조금 비쌌지만 이 주변에 방이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 시대입니다. 예전보다 주변에 숙박업소도 많아졌고 바가지 요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 제주도에서는 연방만 예약이 가능할 정도로 사장님들은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제주에서 숙박업을 하면 돈을 번다는 소식을 듣고 비싸게 투자를 했지만, 현재는 모두 정리하고 다시 제주를 떠납니다. 예전에는 에어비앤비 감성이라고 해서 정해진 인테리어 공식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이 있는 곳, 스탠드와 소파가 유럽풍인 곳, 뭐 이런 식으로 조금만 손을 보면 순식간에 에어비앤비 감성이 되면서 2배 이상 숙박비를 받아도 예약이 꽉 찼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특색이 없어졌고 찾는 사람들이 없으니 모두 가격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국세 통계 포털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전국의 여관, 모텔 사업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 2만 1000곳에서 2025년 말 17,000여 곳으로 15%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방보다 오히려 서울은 감소폭이 훨씬 컸습니다. 무려 30% 가까이 줄어들었고, 역세권이나 번화가 골목마다 너무 밀집돼 있어서 걱정했는데 역시나 폐업률도 더 컸습니다. 거기에 플랫폼의 등장은 더욱 사장님들을 힘들게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플 예약이 상당히 편합니다. 하지만 사장님들은 야놀자나 여기 어때 등 입점하면 예약 한 건마다 수수료는 최대 17% 이상입니다. 노출 광고비까지 합치면 많은 숙박업소들이 한 달 평균 100만원 이상을 플랫폼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줄이면 손님이 안 찾아오고, 광고를 늘리면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사장님만 힘든 구조에서 모텔과 여관은 더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인테리어나 향에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쉴 수 있는 곳, 연인과 함께 아늑한 공간만 있으면 행복한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의 취향이 반영됩니다. 실제로 많은 곳들의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주변에 계속 새로운 컨셉의 트렌디한 숙박업소가 생깁니다. 사람들의 눈이 올라가면서 숙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음침한 인테리어가 있다면 가격이 저렴해도 찾지 않습니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예약을 하더라도 깔끔함이 보장된 곳을 찾습니다. 거기에 후기도 굉장히 예민하게 봅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취향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 객실을 영화관 컨셉으로 만들거나 고사양 PC를 두기도 합니다. 지방에 있는 숙박업소도 이제는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한국스럽거나 특별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고환율의 고물가로 직장인들은 국내 여행을 줄이고 있습니다. 월급을 최대한 아끼고 국내 여행을 줄이면서 해외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장님들은 모텔 리모델링까지 하면서 초기 비용도 높아졌지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올랐습니다. 무인 시스템 도입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비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용 요금을 올리는 건 참 쉽지가 않은 결정입니다. 주변 경쟁 숙박업소들과 함께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상 쉽게 올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 중심의 숙박업소는 여전히 매출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외의 모텔촌은 여전히 공실이 많고 양극화는 점점 심해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참 비슷한 게, 동네 지역마다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곳은 더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숙박업소를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모텔에 주요 고객층이 출장을 가는 직장인들과 대시를 이용하는 연인 데이트였습니다. 이제는 출장은 화상회의로 대체가 되고 있고, 지방에 있는 공장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결혼과 연애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기념일에는 차라리 비싸더라도 호텔이나 감성 숙소를 찾고 있습니다. 횟수는 줄이고 한 번의 경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공식은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요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약하기 어려운 파인다이닝은 여전히 예약하는 게 훨씬 어렵고 동네 고깃집과 술집들은 빠르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 이용층이었던 20대와 30대는 현재 취업이 안 되고 돈이 없습니다. 지난해 30대 쉬었음 청년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0대 실업자 수도 2024년보다 많아졌는데요. 30대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입니다. 실업자와 쉬었음의 숫자가 커지면 내수 침체는 장기화됩니다. 비혼과 저출산 여파로 사회 구조적 문제 역시나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입니다. 30대는 현재 일자리 충격을 고스란히 맞으며 포기와 좌절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성과의 연애는 쉽지 않습니다. 형님들도 아시겠지만 여유가 있어야 사랑도 하고 취미도 즐기는 건데요. 초고령 사회를 맞는 청년 노동력이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상태를 늘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청년들은 연애 생각이 없으니 돈 쓸 일도 없고 힘들게 취직하려는 계획도 없습니다. 뭐 사실 열심히 일해도 일단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월세로 살게 된다면 돈을 못 모으고 전세와 매매 가격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편한 집도 없이 돈도 못 모으는 환경에서는 연애할 여유가 안 생깁니다. 거기에 물가도 너무 올라서 월급 중에서 식비로 빠지는 비용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무 슬픈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고용률 하락 속에서 청년들의 건강은 적신호가 커지고 있다는 통계였습니다. 취준 장기화로 식습관과 생활 리듬이 붕괴되며 당뇨 환자는 10년 새 80%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밥을 챙길 여력이 없고 매일 콜라를 마시며 굶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열량이 높은 인스턴트만 먹으면서 돈을 아끼고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아예 식사를 거르는 날도 많은데 취업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망한 호텔을 사서 리모델링 후 돈을 많이 벌었다는 내용으로 업체들은 마케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2, 3년이 지나지 않아 현재는 모텔 양도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너무 많은 경쟁업체들로 폐업을 결정하고 지방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인데 신규 숙박시설 중에서 절반 이상은 에어비앤비 같은 생활형 숙박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원룸 사는데 굳이 외박할 일도 없는 상황이고 모텔 이름에서 풍기는 특유의 노후시설과 불륜스러운 이미지로 가족 여행객에게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텔이나 여관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호텔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사업자도 호텔업으로 등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일부 유흥상권을 제외하고는 옛날만큼 모텔 간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경기 속에서 숙박업소들은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